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5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도 조금 더 쌀쌀해진 기온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기온은 많이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오늘 유독 맑은 하늘 한 번쯤 바라보시면서 조금 여유 있는 시간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조금 추워진 환절기일수록요,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지난 우리 증시 상황 살펴보시면서 오늘 방송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좀 기대감과요, 우리 정부 유동성 공급 조치로 인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역시 상승하면서 이거래일째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과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속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지난 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은 지금 우리 시장 상황 좀 살펴보시면요. 우리 양대 시장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이어가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0.67% 상승하면서 225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5% 상승하면서 694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장의 흐름, 그리고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에서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저희 노란톡방은요, 방송 중에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 가능하신 만큼 입장 원하신다면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 시장이 또 상승을 해줬죠.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속도 조절론에 대한 또 기대감이 더 이어지면서 반등을 줬다 그러는데, 시장이 좋아진 게 아니고 그냥 많이 빠져서 그냥 들어주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타 구간인 거고, 어느 정도 반등을 줬다가 분명히 또다시 시장은 떨어질 거다. 그거를 인지를 하고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도 드렸고,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일단 미국 시장 다우존스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자, 차트를 봅시다. 자, 다우존스가 지금 바닥에서 은근슬쩍 이 바닥 자리에서 계속 올라가요. 이쯤 올라가면은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안 받고 계속 이렇게 버텨주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도 바닥에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바닥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죠. 다우존스는 60일선도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시장 너무 못 갔고, 그리고 나스닥도 다우에 비하면 좀 못 갔는데 나스닥도 여기서 이쪽으로 좀 더 올라가주면, 그러면 그 뒤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못 갔던 종목들,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을 보면 개인들만 다 던지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양매수를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크게 그렇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꼬이는 부분이 없다면 아직 반등세는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은 계속 반등이 계속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 타이밍, 왜냐면 2,300을 돌파를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못 갔던 섹터들 그리고 지금 3분기 그 실적 시즌이니까 11월 15일 전까지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를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계속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그 이슈에 맞춰가지고 종목들이 못 갔던 애들이 한 번씩은 들썩들썩 거리겠죠. 그래서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수급이 괜찮거나 바닥 권역에 있는 대형주들은 한 번씩 단타로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현대차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적자가 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충당금 제외하고 예상보다는 왜냐면은 이전에 기사들 보면은 현대차 무지하게 잘 팔린다, 실적 대박 칠 거다, 막 이렇게 막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 예상보다는 좀 줄어들었던. 그래서 지금 어제 뭐 어닝 쇼크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좀 빠졌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지나고 어제 장 끝나고 어제 오후에서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뭐 생각보다 뭐 선방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든지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한데 어차피 단타 칠 건데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은 전기차, 수소차 부품, 자동차 부품.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단타 치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IRA 법안 때문에 그동안 한 달 내내 빠졌고 그거를 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어제 출국을 해서 미국 백악관에 가서 뭔가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항의를 하겠죠. 아니면 뭔가 대안을 뭔가 얘기를 가지고 오면 그게 단기적인 호재가 돼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랑 완성차들이 갑자기 일시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에 어차피 바닥에 있어서 급락도 안 나와요. 단기적으로는. 지수도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과정에서 종목들이 쉽게 이렇게 폭락하는 흐름은 안 나오니까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주 이런 쪽들은 계속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수는 다우존스랑 나스닥이 계속 강세를 보여줘서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 여기 2,300을 일단 목표치로 두고 오늘 양호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뭐 당장 폭락세가 나오는 느낌의 차트 모양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러니까 뭐 매매하는 데서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별로 잘 매매를 해서 욕심내지 말고 3에서 5% 수익 나면 팔고 욕심내도 5에서 10% 내서 팔고 물론 팔았더니 20%, 30% 가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오늘 원전템만 한번 봐보세요. 지금 BHI 11% 박살나죠. 한신기계 6.8% 빠지고 최근에 잠깐 움직였다가 지금 다시 대로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매매적인 관점에서 먹고 팔고가 유리하지 그냥 냅둬야지 가져가야지 그러면 지수가 빠지면 또 떨어집니다. 근데 아직 지수는 안 떨어졌으니까 매매적인 관점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보유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수익으로 바뀌면 욕심내지 말고 팔면서 이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밤 미국 시장의 상승세에 지금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승세가 근본적인 시장의 해결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하락세에 따른 반등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 안에서는요, 낙폭과대 종목들 좀 중심으로 단기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LG전자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저점 매수 추천해 주셨던 만큼 5만 원의 매수가에는 아직 미도달된 상황이고요. 화요일에 잡아주셨던 현대모비스 20만 원의 매수가에서 무려 4%의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수요일에 한원시스템 7,820원에 잡아주셨고요. 목요일에 한원시스템 다시 한번 7,710원에 잡아주셨지만 아직은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어제 잡아주셨던 자동차 부품주인 현대모비스 20만 3천 원에서 아직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87% 가져갑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3개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3기라는 종목인데요. 전기차 섹터의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이쪽에서 일단 한 번씩은 움직일 수 있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서 매매 패턴주 쪽인데 좀 아쉬운 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매매 패턴을 보면 앞에 거래 실린 거 봐서는 저런 패턴들이 한 번씩 움직일 수가 있기 좋으니까 시가총액이 약 한 1,300억 정도가 되는데 매매치기는 참 좋죠. 그래서 이 매매 섹터에 지금 있는 시장이라니까 그거를 좀 말씀을 이따가 가격 전략을 좀 드릴 거고 자, 그럼 이제 전일 있었던 폐역 종목인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지난주에서는 자동차 부품주 이제 굵직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매매를 시켰는데 안전해요. 일단 안전합니다. 그동안에서 IRA 법안 때문에 현대차하고 기아가 많이 빠져가지고 떨어졌던 부분들 때문에 일단 가격이 일단 싸요. 가격이 일단 싸고 매매를 지난주에서도 공략을 시켰었는데 그때도 20만 원을 공략을 했는데 4.5% 수익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총 그게 4.5%지만 원래 4.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4.7% 올라갔다가 다시 눌렸는데 외국인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오늘 20만 500원 기준으로 따져보면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한 번, 두 번만 더 올라가면은 바로 수익권을 다시 돌리는 그리고 지난주에서 한원 시스템도 시장이 그러니까 나빠지기 전에 수익권역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대로 안 팔고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왔지만 지난주에서 시장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수익 난 것들 파세요 했었으면 오히려 지금 한원 시스템도 저점에서 다시 재공략할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그래서 짧게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단타 구간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뭐 마이너스 1.2%니까 오늘도 지금 장중에 지금 1% 상승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두 번만 더 움직이면 아니면 오늘 장중에 2%대 아니면은 뭐 조만간에 그 IRA 법안 얘기가 나와주면서 뭐 현대그룹 회장인 정의선 그룹 회장인 뭐 백악관에 갔는데 거기에서 뭐 얘기를 해봤는데 야 이가 통해가지고 뭐 좋은 얘기를 화답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자동차 관련주들 자동차 부품주들 한 번에 튀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여튼간 이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섹터이면서 자동차 부품주이면서 하여튼 그런 회사인데 오늘 또 미국 인텔의 자회사인 모비라이가 상장을 합니다. 근데 그걸 상장하고 나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자율주행차의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지금도 칩스앤미디어, 넥스트칩이 자율주행 섹터인데 얘네들이 지금 3%, 6%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현대모비스도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해갖고 내일서부터 이슈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사서 들고 있는 거는 여기 잡히고 있으니까 바닥자리에서 자리 잡고 반등을 주면 한 21만 원 근처까지는 1차 목표치 만약에 IRA 법안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오늘 저녁에 있을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미국에 있는 IPO 공개기업 상장 얘기가 나왔을 때에서 이슈가 잘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다. 그러면은 내일서부터 이슈 받으면은 21만 원이 아니고 22만 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바닥주입니다. 바닥으로 그동안 빠졌다가 바닥 자리에서 반등을 줄. 그리고 28일 날에는 현대모비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상반기에는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좋다라는 FN 가이드의 얘기가 있었으니 뭐 실적 뭐 양호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양호하게 나오는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보이면서 어쨌든 수익에서는 팔 수 있으니까 보유하셔도 되고 그리고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플러스의 흐름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바닥 패턴 현대모비스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표역 종목인 3기로 가겠습니다. 자 3기 매수 가격은 봅시다. 분차트에서 그렇게 뭐 아직 확 튄 건 아니니까 3,495원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3,500원 이하인 요 내에서 그냥 저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패턴을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일봉으로 봐도 이렇게 상승을 한번 해주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 내지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패턴인데 전기차 부품인데 앞서서 보면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실면서 한번 폭등했던 흐름이 있죠. 그리고 쭉 빼면서 고점에서 물려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겨가지고 이제 손절 고민을 하고 있을 그럴 자리입니다. 어쨌든 상승하고 조정받는 N자형 패턴인데 뭐 시가총액 뭐 적당하죠. 매매치기에는 한 1,300억 정도. 막 되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엄청 뭐 1,000억짜리 이하짜리 500억짜리 엄청 가벼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3기라는 종목이 항상 전기차 움직일 때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3기라는 종목이
들썩들썩거렸던.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더 전기차 섹터들이 움직이면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이면 이것도 패턴주로 이렇게 N자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안전한 걸 골라서 해야지 막 불안한 거 이상한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종목들 보면은 잠깐 수익 났다가 쿡쿡 떨어지는 애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BHI 많이 싸다고 들어갔다가 수익 났을 때 저번에 한번 그 원전 얘기 나올 때에서 움직였을 때 안 팔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지금 몇 프로 떨어졌냐면 고점 대비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하루 만에 11% 빠진 거지만 고점 대비 지금 4일 만에 마이너스 20% 떨어집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있기는 있어요. 이게 흔한 건 아닌데 오늘 보면은 두산에너지도 5% 빠지고 오르비텍도 5% 빠지고 한신기계도 6%나 빠지고 그러니까 어제 싸다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혹은 이제 고점에서 이제 물렸던 사람들 이제 원전 테마주들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고 무진도 바빠요 지금. 이때 올라갈 때 못 팔고 혹은 올라갈 때서 쫓아 들어가면 그러니까 뉴스에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단번에 그냥 4일 만에 16%가 깨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어제도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런 게 있죠. 물론 빠진다는 거는 이제 가봐야 알지만 이고산업도 어제 그 비철금속 해갖고 그 구리가 모자르다고 해서 어제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신한수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들 지금은 쫓아가지 말아라. 왜? 이렇게 다시 떨어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지금 장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바닥권역에 있는 이게 삼기처럼 많이 안 올라간 패턴주들을 공략했다가 저점이 깨지면 손절해버리고 먹으면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고점에서 떠 있는 것도 공략하면 이렇게 확 뜨면 조심하고 떨어질 때 저점에서 공략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취하는 게 안전하지 약간 떴다고 뉴스에 떴다고 공략하면은 제가 볼 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권역에서 갖고 있는 그런 안전한 종목들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3기 전기차 부품주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3기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도 좀 안전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의 매수가는 3,495원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상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담을 하기 전에 노란톡방을 잠깐 열었다가 이제 좀 닫을 겁니다. 그래서 닫을 거니까 들어오시려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고 이거 상담 끝나면 바로 닫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진 다이아부터 일단 상담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28,000원이고요. 비중은 20%신데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28,000원. 손실이 일단 30%가 넘어가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올라가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라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더 빠질 거지만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어야 돼요. 더 빠질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이제 2020년도 여기서 물어봤으면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한 5만 5천원에 샀는데 지금 손실이 한 20% 30% 났는데 4만 9천 원까지 내려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저는 지금이라도 자르세요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줄줄줄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니까. 근데 지금 이미 벌써 일은 벌어졌고 더 빠질 뿐이지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빠졌고 빠지기는 빠지는데 더 빠지기는 하는데 버텨야 돼요. 이제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버텨야 되고 물론 그러면 조금 더 안 움직이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죠. 조금은 움직이죠. 근데 의미가 없어서 그렇죠. 잘 가면 17,500원, 못 가면은 16,000원 이 정도 봅니다. 그래서 못 가면 16,000원, 잘 가면 17,000원, 17,500원.
뭐 지수가 뭐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면 뭐 2만 원도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봤자 의미가 없죠. 2만 8천 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손절 고민한다 그러면은 2만 5천 원까지 기다렸다가 손절을 하시는 게 낫고, 물론 갈 거냐? 못 간다고 봅니다. 올해는 못 간다고 보는데 혹시나 뭐 갑자기 뭔가 좋은 호재가 터져가지고 또 모르죠. 뭔가 큰 자금들이 들어와 갖고 이거를 인수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뭐 급등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단 보유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크게 해서 지금 손실 나 있는 종목들은 손절을 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손실 폭으로 보더라도 그냥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콜마 B&H 36,400원에 50%, 34,600원에 50%. 얘도 똑같은 상담인데 손절을 고민하면은 27,000원대 올라올 때 손절하시면 되고, 근데 올라올 거냐라고 물어본다라면 못 간다고 봅니다. 못 가는데 혹시나 손절 고민이 있다면 이쯤으로 올라오면은 욕심내지 말고 그냥 손절 치는 게 낫다라는 얘기고요. 지금으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목표치는 25,000원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500원에서 뭐 그 이상으로 올라와 주면은 그냥 땡큐하고 손절하면 되고, 거래가 없고 계속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게 지수가 강하게 폭등하거나 올라가거나 뭔가 호재가 크게 터지면 이런 애들이 이제 바닥에서 역배열 급등주 패턴에서 많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 흐름들이 그런 흐름들이 없고 다들 게릴라 작전만 펼칩니다. 게릴라 작전 뭐예요? 잠깐 급등 나왔다가 확 빠지고, 잠깐 급등 나왔다가 확 빠지고, 지금 계속 상황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서 일단 25,000원 정도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손절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거기를 찍고 다시 밀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은 대원제약. 자, 매수 가격은 18,400원에 10%. 지금서부터 올라올 때마다 손절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 줬다가 또다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바닥에서 못 간 게 아니에요. 아예 못 갔으면 그냥 갖고 있는 게 낫다 그럴 텐데 지금 바닥 대비 지금 21%나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매매적인 관점에서 바닥에서 그 정도 올라갔으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수명은 다 했어요.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면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이 그래서 그래요. 시장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18,000원으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많이 줄이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떨어지면 밑에 다시 차라리 싸게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제약주들은 올라가기는 하는데 얘도 못 간 건 아니라기 때문에 얘도 지금 바닥에서 22%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서 떨어진 거 생각하지 말고 바닥에서 올라간 거 생각하면서 아예 안 올라갔다. 그럼 버텨도 되지만 아예 안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서부터 18,000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줄여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우진. 아까 전에도 이제 원전 테마 얘기했던 건데 지금 원전 테마 다 박살나고 있거든요. 지금 12,100원에 10%. 이미 벌써 많이 손실이 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더 떨어져 갖고 32%돼 있는 상황에서 대응 방법은 딱히 없죠. 그냥 뭐 버티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컨트롤할 때 우리가 가드를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급소를 피하면서 다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드를 올리는 건데, 가드를 올리는 구간은 만약에 12,100원에 샀으면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가드를,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이거 깨지면 손절해버리겠다. 여기까지는 가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가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노마크 찬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냥 뭐 꼭 권투 선수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인 남성이라면 그냥 노마크가 돼 있는데, 그렇죠? 노마크가 돼 있는데 우리 펀치 게임 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탁 때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격투기 선수라도 그거 맞으면은 뻗겠죠, 그렇죠? 노마크로. 그러니까 이미 벌써 노마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서 뭐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은 11,000원으로 반등 줄 때 손절하는 방법인데 올라와야 말이죠. 안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뭐 11,000원으로 반등 주면은 그냥 손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올라와야 말인데 안 올라오니까 그럼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버텨야 되는데 저점이 깨지면은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버텨야 돼요.
더 떨어져도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게 이미 손실폭이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손실이 작을 때에서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이걸로 9,000원에 샀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9,000원에 산 사람들 기준으로는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지금 7%죠. 그러면 여기 저점이 깨지면 10%란 말이고 10% 깨질 때 그냥 시장가로 하한가로 던지면 됩니다. 그럼 하한가에 안 팔려요. 대충 한 11%, 12% 던져지지. 그런 식으로 저점이 깨져버리면은 여기서 10% 안쪽에 손실 나는 사람들이 그냥 던지면 되는 것인데 왜냐면 이게 깨질 때 던져야지. 예를 들어 9,000원에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 마이너스 6%에서 지금 던져버리면 내일에서 갑자기 또 급반등 나오면서 이렇게 만 원, 11,000원 쪽으로 상한가를 그냥 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지지하는 게 밑에 있으니까 손실이 10% 안쪽에 있는 사람이든 30% 안쪽에 있는 사람이든 둘 다 보유가 됩니다. 그런데 저점이 깨지면 손실이 10%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손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미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다. 더 떨어져도 뭐 버티는 방법밖에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만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고 이미 크게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 악물고 버텨야 되는 구간입니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노토스 5%에 14,000원요. 노터스 5%에 얼마요? 14,000원요. 14,000원. 일단은 많이 빠졌다가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네요. 자, 차트를 보니까 14,000원까지 가기는 굉장히 멀리 있네요. 그렇죠, 예. 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갖고 지금 올라왔는데 아마 잘 올라가도 10,000원에서 아마 걸릴 거예요. 왜냐면 10,000원서부터 호가 단위가 50원씩 바뀌거든요. 지금은 10원씩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소 호가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래가 지금 실리면서 들어오는 거는 누군가가 지금 마지막 물량들을 털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마 10,000원에서 걸릴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수익이 났으면은 지금 뭐 절반 팔거나 아니면 80% 팔고 20% 남겨놓고 더 보유하고 이러면 되는데 손실이 아직도 크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뭐 60% 정도 되니까 50% 넘어갔으니까 7,000원이 50%니까 하여튼 10,000원 정도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거래가 계속 실리면서 어쨌든 마지막 얘네들이 물량 털이를 하는 건지는 그거는 뭐 나중에 봐야 되지만 10,000원까지는 좀 도달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니까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셀트리온. 셀트리온.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예, 20%에다 17만 1,000원. 20%에다 17만 1,000원. 예. 수익이시네요. 예, 좀 수익하네요. 17만 1,000원이면은 뭐 좀 더 사신 지 갖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겁나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되셨나요? 아니, 그거 전에 사갖고 네. 물타기 했어요. 그래가 그래 17만 1,000원을 만들어 갖고 그래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러면서 지금 뭐 제약주들도 겨울이 돼서 그런지 은근슬쩍 좀 다시 강세를 줘요. 원래 겨울이 되면 그러니까 시장이 특별하게 폭락만 안 하면 예. 제약주들은 움직이기가 참 좋거든요. 독감도 발생하죠. 조류 독감도 발생하죠. 뭐 광우병이라든지 뭐 돼지열병이라든지 뭐 온갖 질병들은 겨울에 다 몰아가고 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슈들은 계속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제약주들이 좀 강한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제약주들이 오늘 흐름들이 나쁘지 않는데요. 어쨌든 코오롱 티슈진도 오늘 상한가를 갖고 요거는 18만 원이 깨지면 예.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19만 원까지 더 한번 욕심을 내서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대신에 18만 원이 깨지면은 절반 이상 많이 파세요. 예. 안 깨지면 좀 더 갖고 가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대유. 자, 매수 가격은 5,000원, 5,075원인데 비중은 20%. 5,075원. 손실은 마이너스 30%. 손실폭이 10%로 줄어들려면 4,500원까지 들어줘야 되죠. 그쯤 올라오면 4,500원 더 들어줘야 되네요. 4,600원 이하로 들어줘야 되는데 그때에서는 그냥 마음 놓고 손절을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고 바닥권역에 있고 그래서 손절은 이미 물 건너갔고 그런데 바닥에 있으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량도 완전히 말랐고 올라갈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사료 관련주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돈 넣고 땡기고 올려야 되는데 지금 세력들이 돈 다 빼고 딴 데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급한 애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한 3년 뒤든 4년 뒤든 10년 뒤든 돈 넣고 땡겨갖고 돈 필요할 때 올려갖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 지금 딱 봤을 때 최근에 거래 많은 거 봐서 얘네들은 절대 급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급해야 되는데 안 급하다는 얘기는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움직일 것 같은 그리고 주가는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물타기는 싸다고 물타기 하면은 지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세력들은 3년 뒤에 움직일 건데 3년 뒤에 1,500원까지 뺐다가 움직일 건데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물타기는 안 좋고 그냥 버티세요. 어차피 외국인들이 사서 지금 계속 모아가고 있으니까 뭐 언젠가는 가겠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기다리다 보면 다시 5,000원 쪽으로 회복은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슈도 없고 이슈가 있어도 꼼짝도 안 하고 시장도 반등 줬다 떨어지기나 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일단 거래가 없는 게 지금 제일 단점이에요. 그리고 대장주들이 다 꺾였어요. 뭐 미래생명자원부터 해서 고려산업이라든지 뭐 대주산업이라든지 싹 다 지금 다 꺾여 있는 상황이라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만약에 지금 작아갖고 10% 안쪽이 손실이다. 저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다른 섹터로 차라리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은 이슈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이쪽으로 붙거나 아니면 차라리 지금 제약주가 강하니까 제약주로 붙거나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손실이 거는 10%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손절하고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이거는 손실폭이 이미 10%가 넘어가고 이미 30%까지 돼 있는 상황이라면 얘도 이 악물고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해성 DS 52,000원에 10%. 얘는 차트가 안 좋아요.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고 이제 깨지는 종목이고 반등 주면 또 떨어지는 한 45,000원 반등 주면은 다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반등 줬다 떨어지고 반등 줬다 떨어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그동안 2년 이상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얘는 이제 떨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종목이라 반등 주면은 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45,000원이 1차 손절, 2차 손절은 5만 원. 뭐 그 이상 들어주면은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데 어디까지 들어줬다 떨어질지 아니면 계속 저점이 깨지면서 떨어질지 떨어질 때는 딱히 목표치라는 게 없습니다.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어디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 올라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목적은 더 떨어지기 위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잠깐 반등 주고 이만큼 떨어지든 많이 반등 주고 이렇게 떨어지든 그거는 이제 세력들의 마음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45,000원만 반등을 줘도 좀 조심을 하는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패턴으로 보인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애경산업. 애경산업. 예, 2만 원에 2만 원에 예, 15%입니다. 비중은 15%. 예, 예. 자, 차트 보겠습니다. 손실은 44%이고 지금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종목들이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 꺾으려고 하고 있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애경산업도 79,000원에서 지금 5년째
줄줄줄줄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떨어졌으면 올라가기도 해야 되는데 경기가 계속 안 좋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경기 침체 내지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안 좋은 얘기들이 지금 계속 올해 하반기 내년에도 계속 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생각이 없어요. 계속 졸졸졸졸졸졸졸 밀리거나 옆으로 횡보하면 다행인. 그래서 이거는 이미 벌써 마이너스 44% 정도 돼 있고 옆으로 정도 횡보만 해줘도 지금으로서는 다행이라고 봐요. 그래서 10,000원을 잘 지지하고 횡보해주면 계속 보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말 시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뭐 내년에 또 뭐 경기가 또 망했느니 뭐 위험하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다른 종목도 다 박살날 때 얘는 좀 덜 빠질 것 같아요. 다른 애들 비하면. 왜냐면 얘는 너무 좀 가지고 있으니 좀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손절하고 싶은데 손절은 못 하죠. 다른 왜냐면은 지금 손실이 예. 지금 뭐 2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그 정도 손실이면은 버티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나중에 경기가 안 좋은 구간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바닥에 다시 좋아지는 구간을 오게 되면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또 다시 많이 바닥에서 많이 또 들어줘요. 그래서 2만 원 이상으로 들어줄 때는 언젠가는 올 것 같으니까. 어쨌든 예, 지금으로서는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다른 종목들보다는 엄청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라 좀 빠지는 속도가 조금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냥 버티는 게 이거는 낫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T팜, 네. SD팜? 예, SD팜이에요? 자, 조병명이 정확하게 SD팜이 맞나요? 예. SD팜이 없는데요? ST? 자, 일단 뭐 SD팜이라는데 자,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아니, 하나도 안 들리네. 잘 안 들리세요? 예, 바깥에 매수가- 나왔더만요. 바퀴라서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그거 얼마쯤 오면 팔면 되겠습니까? 그거만 매수 좀 가격하고 말해주세요. 비중.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얘기해 주세요. 매수가는요, 85,00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네, 일단은 띄워주세요. 네? ST팜. 예, 85,000원에 비중 30%면은 예. 요거는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네요.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예. 네,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뭐 플러스 느낌이 있고 파미셀도 6% 올라가고 바디텍메드도 올라가고 뭐 오늘 셀트리온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요거 지금 바로 하나 위로 살짝만 올라가 주면 되는 거니까 대신 욕심내지 말고요. 수익이 나면서부터 해서 분할 매도하면서 욕심 조금 더 내면 한 9만 원까지? 그 언제 85,000원까지 가겠습니까? 그거를 세력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세력들 마음이죠 뭐. 세력들 마음이니까 이거 갖고 있다가 수익으로 바뀌면 뭐 적당히 이렇게 팔면서 왜냐면 지금 물려 있다가 갖고 있다 보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장은 안 오래 좋다 그러는데 됐습니다. 최근에 85,000원에 샀으면은 손실이 거의 10% 넘게 났다가 지금 이제 수익으로 바뀌기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수익 나면은 그냥 잘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먼저 먹어도 팔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하시면은 될 것 같고 일단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세요.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을 듣고 다시 한번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번에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3기 종목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3,495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3,46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좀 잘 살펴보시면서 매수 포인트 잡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살펴보시면요. 오늘 시장 안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그리고 개인의 동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 지금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 각각 317억 원, 168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437억 원 덜어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코스닥 상황도 좀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526억 원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각각 94억 원, 457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최상위 종목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2%가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 지수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양대 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0.35% 상승하면서 224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8% 상승하면서 691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IT 섹터의 흐름들이 강하네요. 일단 IT하고 제약바이오하고 일부 뭐 2차 전지 섹터들 흐름들이 강한데 많이 빠지고 있는 쪽들은 관광 관련주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쪽 몇몇 애들하고 일단 지수의 흐름은 그렇게 크게 흘러내리거나 빠지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박스권의 흐름이거든요. 자, 지수 보면 자, 코스피 흐름입니다. 아까 아침보다는 조금 내려왔죠. 이게 박스권의 흐름이에요. 박스권의 흐름이고 그러니까 강한 섹터의 종목이 있는가 반면에 지금 빠지고 있는 섹터, 예를 들어 어제 올라갔었던 그저께 올라갔었던 뭐 철강 섹터들은 오늘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이제 그러니까 반등이죠. 강한 것보다는 건설주들 반등을 줬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제 그랬잖아요. 건설 섹터하고 이쪽 애들은 그 PF 대출 이슈가 유동성 공급을 해서 잠깐 반등이 나오는 거지 해결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쪽은 불안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나마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들은 양호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양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왜냐면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차를.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아직도 내연기관 차들이 더 많이 굴러다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교체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의 그 성장성은 남아 있겠죠.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한다고 하지만 바뀌어야 될 것들은 바뀔 거고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이쪽 섹터들은 그래도 실적들이 견고하다고 보는 편이고 그래서 현대차도 충당금을 그렇게 뚫겨 맞았지만 영업이익이죠. 그래도 영업이익에다가 당기순이익도 어쨌든 순이익입니다. 줄어들었을 뿐이지 적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IT 대형 기업들은 이제 적자 상황으로 이제 어닝 쇼크 준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적자 상황으로 가는 애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내년 되면은 이제 반도체 부품주들 이제 적자 회사들 이제 뚜루룩 나와가지고 이제 위험하다는 애들도 나올 건데 어쨌든 종목들은 그냥 평이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오늘 동지세미캠도 4%, 하나마이크로도 6%, 아비코전자도 6.8%, 유진테크도 5.7%, 삼성전자 1.5%, 하이닉스 2.1%.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IT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주는데 일단은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냥 많이 빠져서 그냥 반등 주는 정도. 그래서 실적과 이런 거를 겸비하는 쪽은 그래도 자동차 부품주나 전기차 수소차일 것 같은데 일단 매매적으로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많이 바닥에 있으면서 실적이 겸비되어 있는 것들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상담으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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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메디포스트요. 메디포스트.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52,000원이고요. 네. 비중 30%인데요. 요 회사가 그 메디톡스하고 똑같은 회사예요? 메디톡스하고는 다른 회사죠.
메디톡스는 그 보톡스 회사잖아요.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 관련주일걸요? 52,000원에 사셨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52,000원에 사셔가지고 이거 갖고 계신 지 몇 년 되셨네요? 네, 한 7, 8년 됐어요. 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최소 4, 5년이고 7, 8년 정도 되셨으면 시장이 일단 적자는 연속 적자이긴 한데 적자가 좀 줄어들었긴 했네요. 매출도 증가 추이에 있고 그냥 뭐 쭉 갖고 가셔야죠. 뭐 손실이 이거 회사 혹시 망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자인 회사들이 아무래도 흑자인 기업보다는 망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 얘는 시가총액 2,300억인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300조짜리 넘는 기업과 얘와 누가 더 상장 폐지를 당할 가능성이 높냐 그러면 당연히 메디포스가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다 따져가지고 흑자 기업들 나누고 적자 기업들 나누고 그러면은 우량하는 애들보다는 당연히 상폐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밑에 있는 적자 기업들 모아놓고 안 좋은 애들로 따지게 되면 그래도 그 중에서는 우량한 애이기 때문에 상폐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못난 이들 모아놓은 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량한 것들 모아놓으면은 계속 적자니까 당연히 얘가 상폐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못난 이들 모아놓은 것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우량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폐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리고 이번에 그 기사를 보면은 그 예전에는 상장 폐지 요건들이 이제 타이트해가지고 거래 정지되고 웬만하면 다 상폐 당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신라젠도 그렇고 코오롱 티슈진도 그렇고 웬만하면은 그 주주들의 그 권익을 위해서 상폐를 안 시키겠다라는 뭐 얘기가 있는데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진짜 그 얘기 나오고 나서 다 지금 거래 정지 때들이 다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줄기세포 관련주예요.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신 거죠?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제대열 보관이라서 줄기세포라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뭐 식물도 마찬가지고 뭐 생명도 마찬가지고 무슨 세포가 있어야지 그게 이제 씨앗 그러니까 줄기세포라 해서 요게 있으면 이걸로 나중에 뭐 난소도 만들기도 하고 뭐도 만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제대열 보관 이런 관련주이면서 그 줄기세포 치료제 뭐 골수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예전에 이슈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제대열 은행 관련 있기도 하고 여기 있네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요런 거 카티스템 요런 거 관련주이고 뭐 그런 회사예요. 어쨌든 망하지는 않을 회사인데 망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뭐라고요? 망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 없다는 건 아닌데 아니 망할 수 있죠. 당연히 적자인데 그러면 회사가 생각을 해봐요. 회사가 적자예요. 그 회사가 적자로 100년 동안 전속하면은 그게 그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줘요? 적자 회사인데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돈 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병 나가지고 지금 몸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미 벌써 많이 손실 났기 때문에 손절은 의미가 없어요. 52,000원에 있고 지금 14,000원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손절을 해요, 이거를? 마이너스 70%인데.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그래도... 보유하라는 의견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지금 힘들잖아요. 네, 병는 그쵸? 것도 건강도 많이 해치고 그냥 차라리 그냥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사기당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종목 갖고 있으면 이게 저는 보유하라는 의견이지만 그렇게 힘들면 그냥 손절하세요. 힘든 거 뭘 갖고 있어요? 빨리 손절해 버려야죠. 근데 저는 보유의 의견이지만 힘들면 그냥 손절하는 게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상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주식은 손절할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손절할 타이밍은 10% 안쪽에서 아니다 싶으면 그때 잘라야 되는 거지. 이미 벌써 마이너스 70% 됐는데 그거는 끝까지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럴 것처럼 지금은 매매 구간이니까 매매로만 잘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물려있는 건 방법이 없어요. 보유하셔야 되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